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경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얘기는 한미 2+2 관세 협의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이미 미국에 도착해 있고 이제 안덕근 장관도 오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운명의 24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린 이후에 각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처음으로 최고위층들이 만나는 자리,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네 사람이 대표로 나가니까 한국에서 2명, 미국에서 2명 해서 2+2인데 사실은 차관들, 뭐 청장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나서기 때문에 사실은 한 5, 60명이 지금 같이 회담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단이 2+2다. 자, 과연 미국이 때리려고 하는 한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관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느냐, 또 한국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첫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양측의 입장 잘 소화를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곧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제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냐 협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는 하나의 다이얼로그, 토크를 우리는 협의라고 그러고요. 딜은 협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협의, 협상, 글자 한자만 다른데 뭐가 다르냐? 협이라는 것은 뒤에 의자가 의논할 의자입니다. 한번 의논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야. 우리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당신 나라의 생각은 어때? 서로가 타진해 보는 거죠. 근데 협상이라는 건, 딜은 서로가 목표를 딱 갖다 놓고, 야, 요거 언제까지 타결하자. 안 하면 폭탄이야. 안 하면 제재야.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번에 하는 거는 협의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일 것 같지만 그 대신에 굉장히 광활한 폭,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협의를 토대로 각국이 목표를 정하고 이제 데드라인까지 정한 협상 의제를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모든 문제를 다 상의할 수 있다. 미국의 얘기도 충분히 잘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입장, 특히 우리는 지금 억울한 대목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도요, 미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낮아요. 한미 FTA 협상하기 때문에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보다도 우리한테 더 높은 관세율을 때려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 흑자 규모도 한국보다도 흑자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대목, 우리의 억울한 대목도 아주 명확하게, 또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 교역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전략물자 같은 걸 가져다가 반도체 등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느냐, 이것을 좀 충분히 설명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그 한미 협력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 잘 설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협의에서 그 방위비 이슈가 나올지 말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대표단 명단을 보면 국방부 실무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걸 보면 우리 정부의 기조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무역 협상을 하는데 방위비, 뭐 국방부 장관 데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첫 협의를 시작했던 일본의 경우도요. 방위상 아예 데려가지도 않고 방위의 방자도 안 꺼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미국이 일본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는데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좀 감안해달라. 이러면서 방위비 문제가 일약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 관계자를 데려가거나 안 가거나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방위비 문제는 거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린 거 보면 자기는 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면 여기저기 다 다닌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한 군데서 보통 재벌 총수들은요 쇼핑을 가면 이쪽 저쪽 안 다니 한 군데 가서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하면 직원들이 다 가져와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나는 원스톱 쇼핑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부 하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가장 속내로 봐서 큰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방위비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얘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어허.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9배까지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34개국과 무역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관세 정책을 잘 일관해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예.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폭탄을 가장 크게 맞고 크게 당황하고 가장 초조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입니다. 자기가 쏜 폭탄에 자기가 맞은 형국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협상을 타결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중국과 가지고는 중국은 아직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금융시장이 텐트럼이라고 발작 현상을 일으켜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뉴욕 증시에도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하니까 적어도 금융시장 쪽에서는 미국 경제계의 민심이 트럼프 이거 뭐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게 굉장히 증폭됐고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 때리다 보니까 중국산 싼 물건이 월마트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서민들에게 많이 공급이 됐는데 중국은 이미 관세 145%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속내는 중국에 145%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145%를 지렛대로 요거 깎아줄 테니까 너희들도 좀 양보해 이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예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장 친한 동맹국 한국, 일본, 영국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과 우선 협상 대상국을 했고 여기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냈으면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조급성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난처한 입장, 가장 초조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이끄는 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좀 완화될 것이다,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물밑에서 어떤 작업들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 협상까지는 못 갔고요. 백악관 대변인의 정확한 표현을 바르면 협상을 하기 위한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협의도 아니고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뭔가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 갖다 놓고 야, 이거는 이렇고 중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뭐고 이까지 협상은 가지 않고 그까지 협상을 갈까 말까를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실 경제수장이죠. 예. 저분이 JP 모간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거기서 비밀 보고서 비밀 연구회에서 털어놓은 얘기인데요. 중국과 전쟁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사실은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한 얘기가 현재 145%씩 미국은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를 때리고 있는데 이런 식의 관세 때리면 두 나라 다 망한다.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더 자극하는 관세 폭탄을 더 올리지는 않고 지금 조금씩 내릴 자세가 돼 있다. 예. 그것을 정확하게 업 에스컬레이팅이 아니라 다운 에스컬레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화 창구는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하고 싶은데 아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본인들의 이 희생 대가로 미국과 거래하면 반격할 것이다. 우리는 또 중국과도 큰 교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예. 날벼락 같은 얘기인데요. 중국 상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무역 협상하고 있는데 그 협상에는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하는 2+2 한미 간 협상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협상을 하다가 만약에 중국한테 불리한 합의를 만약에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그 합의를 해주는 그 미국의 상대국한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하겠다. 또 하나의 선전포고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사실 주 타겟이 중국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중국한테 관세 때리는 게 이제 카드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사실 한국이나 일본 등한테 한국, 일본은 중국하고 그래야지 마. 핵심 반도체 같은 거 중국에 팔지 마. 이러면 중국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고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조치하면 한국, 일본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공갈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관세 폭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공갈 협박. 상당히 지금 그야말로 새우 고래 등에 옆에 지금 오락가락하는 새우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는 뭐 러브콜을 친서를 보냈다 이것도 전해지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강온 양면 전략이죠.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워서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자유무역은 중국 그리고 관세 폭탄은 미국 이런 등식을 만들면서 자유무역의 중심이 중국이 될 테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면 채찍이지만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 편을 들어서 자유무역 쪽으로 얘기를 들어주면 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혜택을 주겠다. 한국에 대해서도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의 스탠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좀 저항하면 중국이 도와줄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더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하고 협조했다가는 또 미국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불가근 오로지 원칙만 자유무역의 원칙 윈윈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편이 아니다. 중국 편도 아니고 무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무역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키자는 거고 서로 상호 공조하자는 그거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확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요 내일 24일이죠. 한미의 협의 자리가 있을 텐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요 0.5% 가량의 성장률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만약에 잘 못 되고 파토가 되면 굉장히 큰 타격,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이 있을 것이고요. 협상이 잘 돼도 일단 어느 정도의 관세는 때려질 거거든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IMF 같은 데서는요. 세계 통화기금 한국의 성장률을 반토막으로 반으로 뚝 줄여버렸습니다. 한국 상당히 위험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장도 다 줄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닉슨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라 하면서 먼저 관세 때려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4개월 만에 협상은 타결됐는데 그 후폭풍,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6, 7년간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무역 상대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많은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관세 폭탄이 후폭풍이 쉽게 해결된다고 낙관하기보다는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대비한 그런 경우의 수, 최악을 대비한 플랜 B까지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